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스텝 바이 스텝 뉴탐스러운 세계지리의 진짜고 민진웅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기후 기본 다지기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온과 강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바람과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기 전에 먼저 오늘은 끌림부터 소개하고 갈게요. 오늘은 6번째 끌림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도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모로코의 쉐프샤우엔이라는 곳입니다. 쉐프샤우엔은요, 모로코의 북서부에 위치하는 작은 산간마을입니다. 스머프 마을 또는 블루시티라고 불리는 쉐프샤우엔은 코발트 블루, 터키 블루, 인디고 등 다양한 파란색과 하얀색이 대비를 이루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15세기 말 그라나다에서 대규모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 이주해 오면서 벽을 파랗게 칠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푸른 벽은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청량하기 그지없는 푸른 벽들을 배경으로 걷다 보면 바닷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몽환적인 느낌에 빠지게 됩니다. 좁은 골목으로 이루어진 구시가지 곳곳에서 파란색으로 채색된 벽들과 문을 볼 수 있습니다. 모직 의류와 담요 등의 수공예품이 유명하며 골목 중간중간 위치한 상점들에서 판매하는 원색의 수공예품들은 쉐프샤우엔의 아름다움을 한층 부각시켜줍니다. 화려한 현대식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푸른색이 주는 포근함과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느낌들은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아주 푸근한 감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특별히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러한 푸른색으로 둘러싸인 쉐프샤우엔이라는 곳에 반드시 분명히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중에도 파란색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파란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끌림 모로코의 쉐프샤우엔 소개해드렸고요. 자,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요, 오늘 연결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칠판에 정리하면서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후 기본 다지기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온과 강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먼저 육지와 바다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육지와 바다 중에 먼저 비열이 더 큰 거는 어떤 것이었죠? 바로 바다의 비열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비열이 더 크기 때문에 천천히 뜨거워졌다가 천천히 식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와 바다 중에 온도 변화가 더 큰 것은 바로 육지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똑같은 열을 받더라도 육지는 더욱 빠르게 뜨거워지고요, 더욱 빠르게 식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뭐 학습했죠? 바로 공기의 밀도 학습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기의 밀도. 자, 공기의 밀도는요, 공기의 기온, 다시 얘기해서 기온에 따라서 차갑냐 뜨겁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중에 밀도가 더 큰 공기는 바로 찬 공기라고 얘기했었죠. 찬 공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져서 아래쪽으로 하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 따뜻한 공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양한 강수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강수가 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 2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수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분이 상승해야지 비가 내릴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러한 수분이 어떻게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강수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류성 강수 있었고요, 지형성 강수, 전선성 강수, 저기압성 강수까지 살펴봤었죠.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의 다우지와 소우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됐나요? 자, 그럼 이 내용들 오늘 바람과 연결 지어서 오늘 학습할 내용 바람과 대기 대순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살펴볼 내용은 기후 요인과 바람 중에서 바람의 형성 원리예요. 이 바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자, 2개의 땅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커다란 얼음을 갖다 놨어요. 오른쪽에는 활활활활 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자, 얼음을 갖다 놓게 되면 주변에 있는 공기의 기온이 차가워지게 되겠죠.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하강하게 되겠죠. 자, 반면 불을 피워 놓은 곳은 주변의 공기가 따뜻해지겠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왼쪽에 공기가 계속해서 하강하는 지역들에는 두 지역에 이만큼의 똑같은 공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왼쪽은 찬 공기가 계속해서 하강을 하면서 공기가 계속 쌓이게 되겠죠.
반면 오른쪽에서는 공기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니까 원래 이만큼 있던 공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만큼밖에 안 남게 됩니다. 자, 그럼 동일한 공간이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왼쪽은 동일한 공간에 더 많은 공기가 자리 잡고 있고요. 반면 오른쪽에는 동일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공기 양이 더 적게 되죠. 자, 그러면 공기들 사이에 부딪히는 압력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동일한 크기의 공간에 왼쪽에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막 부딪히고 아이쿠 야 밀지 마. 압력이 발생하겠죠. 반면 오른쪽은 둘레 6명밖에 없어요. 막 내가 막 으아 이렇게 다니더라도 전혀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겠죠. 다시 얘기해서 같은 공간에 보다 빽빽하게 무엇인가 들어있을 때는 받는 압력이 커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듬성듬성하게 공기가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받는 압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따라서 왼쪽과 같이 동일한 공간에 더 많은 공기가 쌓여 있을 때는 공기들이 받는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막 이렇게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린 이것을 고기압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공기의 양이 적기 때문에 공기가 받는 압력 자체가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지구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애는 굉장히 친절한, 착한 애라 그랬죠.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무언가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고기압은 공기가 많고 저기압은 공기가 적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바람의 형성 원리입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자, 찬 공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하강하게 되고요. 공기가 계속해서 내려오면 어떤 기압 만들어진다고요? 고기압 만들어지겠죠. 자, 반면 따뜻한 공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고요.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공기가 별로 없어지면서 공기 분자들 간에 받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저기압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공기는 어디서 어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면서 바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가 바로 바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바람이 있는데요. 어떠한 바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바람들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배울 바람은 바로 계절풍이라는 바람이에요. 자, 계절풍은요, 이름 그대로 계절에 따라서 풍향이 달라지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그럼 왜 계절에 따라 풍향이 달라질까요? 그것은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육지와 바다의 온도 변화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육지와 바다의 온도 변화가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육지와 바다의 무엇의 차이라 그랬죠? 바로 비열의 차이라 그랬죠. 그래서 계절풍은요, 육지와 바다의 또는 대륙과 해양의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여름입니다. 이렇게 육지와 바다가 있습니다. 자,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육지와 바다가 뜨겁게 가열이 되겠죠. 육지와 바다 중에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진다 그랬죠?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진다 그랬죠. 자, 태양에 의해서 육지와 바다가 가열이 됩니다. 그런데 육지는 바다보다 더 빨리 뜨거워지니까 상대적으로 고온이 되고요. 바다는 상대적으로 저온이 되겠죠. 고온이네요. 공기가 가벼워지면서 위로 상승합니다. 그럼 어떤 기압 발달할까요? 저기압 발달하겠죠. 반면에 바다에는 고기압이 발달하겠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한다 그랬으니 여름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불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름 계절풍의 형성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름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옵니다. 그리고 여름에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이 바람은 고온, 다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기온이 높고 습한 성질을 갖고 있는 바람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바람은요, 지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바람이 부는 지역,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고온다습한 여름 계절풍이 부는 지역에서 재배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작물이 있습니다. 재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기온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많이 재배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바로 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 계절풍, 고온다습한 여름 계절풍은 벼농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다음 겨울로 가보겠습니다. 겨울. 자, 겨울철에는 여름과 겨울 동안에 뜨겁게 달구어졌던 바다와 육지가 점차 태양의 힘이 약해지면서 차갑게 식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육지와 바다 중에 누가 더 빨리 차가워질까요? 육지가 더 빨리 차가워지겠죠. 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육지가 저온이 되고요. 저온이니까 공기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고기압이 발달하게 됩니다. 반면 바다는 상대적으로 고온, 육지보다 기온이 높겠죠. 왜냐하면 천천히 식으니까. 그래서 공기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번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불게 되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계절에 따라서 풍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를 계절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풍은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람인 거죠. 자, 그럼 겨울 계절풍. 얘는 육지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차가운 겨울에 부는 바람이니까 상대적으로 한랭하고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겨울 계절풍은 주로 한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계절풍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들은 어디냐면요. 육지와 바다의 커다란 육지와 커다란 바다가 만나는 지역들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바로 커다란 유라시아 대륙과 커다란 태평양이 만나고 있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부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부아시아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풍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이렇게 보면 주로 대륙의 동안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절풍은 주로 대륙의 동안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인데요. 지역에 따라서 계절풍의 세기가 계절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자, 남부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구에서 가장 높은 세계 지붕이라고 불리는 산맥이 있습니다.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죠. 이 히말라야 산맥이 육지에서 불어오는 겨울 계절풍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겨울 계절풍은 약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름 계절풍의 힘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부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히말라야 산맥 같은 높은 산맥이 없기 때문에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 이 동부아시아 지역으로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부아시아 지역은 남부아시아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겨울 계절풍이 강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계절풍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이고요. 왜 발생하냐?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 바람 볼게요. 자, 두 번째 바람은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불리는 A입니다. 열대 이동성 저기압, 굉장히 생소한 단어 같지만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에 이 저기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바로 태풍. 태풍이 바로 열대 이동성 저기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 지도가 있고요. 정가운데 적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름철에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 적도 부근이 달구어지겠죠. 공기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자, 상승하던 공기들이 지들끼리 막 꼬이고 막 이러면서 회오리,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적도 부근에 이렇게 뱅글뱅글 회전에 의해서 공기가 모여드는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얘를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적도 지역에서는 수증기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열대 이동성 저기압은 적도 지역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적도에서 발생해서 고위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열대 이동성 저기압 중에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부아시아 지역으로 북상하는 이러한 열대 이동성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열대 이동성 저기압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얘는 태풍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인도양 쪽에서 발생해서 벵골만으로, 그리고 아라비아 쪽으로 이동하는 이 열대 이동성 저기압은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반면 여기서도 발생해요. 이쪽 대서양의 서쪽 지역에서 발생해서 여기가 바로 멕시코만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미국의 멕시코만 지역으로 이렇게 불어 올라가는 이 열대 이동성 저기압은 허리케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허리케인 최근에 발생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규모였던 게 카트리나라고 하는 허리케인입니다. 이 멕시코만 지역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죠. 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얘기해주다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 그럼 토네이도 뭔가요? 라고 얘기하던데요. 토네이도랑 허리케인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토네이도 항상 그 체육 시간에 여름철에 운동장에서 체육하다 보면은 토네이도를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막 축구하다 보면 갑자기 막 쓰레기랑 낙엽들이 우웅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걔가 바로 토네이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동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웅 하다가 건물에 부딪히면서 없어져 버리지만 굉장히 넓이가 넓은 평야지대에서는 얘가 점점 이렇게 이동하면서 크기가 커지면서 엄청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도 따라 올라가고 사람도 막 따라 올라가고 엄청나게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열대 이동성 저기압은 바다에서 발생해요. 많은 비를 동반하지만 토네이도는 주로 육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강한 바람은 갖고 있지만 많은 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대 이동성 저기압, 적도 부근에서 발생해서 고위도로 이동을 하는데 발생하는 지역 또는 불어나가는 지역에 따라서 크게 사이클론, 태풍, 허리케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알려드리면 태풍 봤더니 태풍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진로를 바꾸고 있죠. 이렇게 태풍의 이동 방향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 북반구 중위도에서 1년 내내 서에서 동으로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열대 이동성 저기압 정리해봤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는 팬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얘는 사실 기온 파트에서 넣을까 여기에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여기에다가 넣어봤습니다. 팬 현상이 일단 어떤 현상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자, 여기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높이가 100m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 산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훅! 바람이 산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위로 올라갑니다. 훅! 산을 만나 상승했네요. 구름을 만들고 비를 뿌리겠죠. 비 내려라. 지형성 강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람은 산을 넘어서 반대쪽으로 불어내리게 되는데요. 이미 많은 양의 수분을 비로 내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산을 넘었을 때는 건조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이미 강수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기온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다양한 교재 보면요. 뭐 건조 수분 단열, 뭐 건조 단열 변화, 수분 단열 변화, 뭐 잠열, 응결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구과학이 아니라 세계 지리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올라갈 때는 습한 공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려올 때는 이미 비를 다 뿌린 상태이기 때문에 건조한 상태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 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 중에 어떤 게 기온 변화가 더 크다 그랬죠? 비열이 큰 물을,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습한 공기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공기보다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가정해 볼게요. 습한 공기는요, 10m 올라갈 때마다, 10m 고도가 변할 때마다 0.5도 변하고요. 그 다음에 건조한 공기는, 죄송합니다. 1도라고 할게요. 0.5도 맞네요. 0.5도라고 가정하고요. 다음 건조한 공기는 10m 이동할 때마다 1도 변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바람이 산을 넘기 전에는 원래 20도였어요. 자,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해발 고도가 높은 쪽으로 가니까 기온이 낮아져야겠죠. 근데 이 바람은 습한 상태예요. 10m마다 0.5도 변한대요. 100m 올라가면 몇 도 변하는 걸까요? 간단한 산수입니다. 5도 변하겠죠. 5도가 낮아져야 되니까 정상에 올라가면 15도가 되겠죠. 그리고 건조한 상태로 다시 반대쪽으로 불어내립니다. 자, 건조할 때는 습할 때보다 기온 변화가 더 크대요. 10m마다 1도 변한답니다. 이제는 해발 고도가 낮은 데로 내려가니까 기온이 높아져야 되는데 몇 도 변하냐면 10m마다 1도 변하는데 100m를 내려가니까 10도가 변하게 되겠죠. 그럼 15도의 이 바람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25도로 변하게 되겠죠. 올라갈 때는 분명히 20도였던 바람이 산을 넘고 나니 25도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습한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기온이 높아지고 건조해지는 현상, 이 현상 자체를 팬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팬 현상은요, 일반적으로 그 지중해 남쪽에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알프스 산맥 북쪽으로 불어가는 이 바람을 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팬이라고 하는 바람, 이 바람의 형성 원리와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바람들은 다 팬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온 건조한 바람이에요. 자, 어떤 말인지 이해되셨죠? 복잡하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우리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다양한 바람의 종류 알아봤습니다. 계절풍 알아봤고요. 열대 이동성 저기압, 그리고 팬 현상에 의해서 부는 팬풍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위도 그리고 경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위도와 경도입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지구에 어떤 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 보이나요? 자, 이 지점의 위치를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기가 말이야, 얘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지구상의 어떤 지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위도랑 경도라는 것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자, 지구를 한번 나눠볼게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가로로 나눌 수 있겠죠. 지구에 가로로 이렇게 팍팍팍팍 선을 긋게 됩니다.
이 선들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위선들 중에 지구의 가장 중심을 지나면서 가장 긴 위선이 있죠.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위선이 지나는 이곳을 우리는 적도라고 부릅니다. 얘가 바로 위선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자, 가상의 선을 북극과 남극을 이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위선마다 적도를 지난 이 위선과 이루는 각이 있겠죠. 요 각, 그리고 요 각, 그리고 요 각. 요 각을 위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적도와 이 위선이 이루는 각이 30도이면은 이 위선을 우리는 위도 30도선이라고 불러주고 가장 위쪽은 90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지구를 위선에 의해서 나누면요. 정 가운데 적도를 지난 위선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에 반쪽 원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때 북쪽의 반원을 북반구라고 얘기하고요. 남쪽의 반원을 남반구라고 얘기합니다. 남반구와 북반구는 이게 반대죠. 뭐가 반대인가요? 계절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크리스마스가 여름이에요. 막 비키니 막 수영복 입고 바닷가에서 막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놉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가 여름이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반대예요. 계절 반대. 자, 그리고 북반구에 위치한 지역들의 이름을 붙여줄 때는 우리 노스의 앞글자를 따서 N, 북위라고 붙여주고요. 남반구는 S의 앞글자, 사우스의 앞글자를 따서 남위라고 붙여줍니다. 북반구 쪽으로도 0도부터 90도, 그리고 남반구 쪽으로도 0도부터 90도의 위도가 존재하게 되고요. 적도 부근은 숫자가 작으니까 저위도라고 부르고 극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면서 고위도라고 부릅니다. 위도 알아봤고요. 다음 경도 알아볼게요. 자, 아까는 가로선 그었으니까 이번에는 세로선 그으면 되겠죠? 훅. 선생님이 열심히 그렸는데요.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 선을 하나하나 뭐라고 부를까요? 경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를요. 지금 얘가 요렇게 있는데 얘를 요렇게 한번 뒤집어볼게요. 이렇게 있는 얘를 이렇게. 자,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럼 요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가 북극이 됩니다. 수많은 경선들이 그려져 있는데 역시 기준을 하나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곳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이때 전 세계에서 가장 짱이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란 나라예요. 오, 대영제국이라고 불리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자. 호호,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영국을 기준으로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라고 하는 곳을 지나는 경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게 바로 요 경선이고요. 요 경선을 우리는 본초 좌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요선은 날짜 변경선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중에 다시 배울게요. 자, 그럼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반원이 있고요. 서쪽에 반원이 있죠. 이때 동쪽에 위치하는 이 지역을 동경이라고 하고요. 서쪽에 위치하는 지역을 서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본초 좌우선과 각각의 경선이 이루는 각, 요각, 그 다음에 요각, 그 다음에 요각. 이 각을 뭐라고 할까요? 요걸 바로 경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본초 좌우선의 경도는 0도가 되고요. 날짜 변경선의 경도는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서경 180도와 동경 180도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도와 경도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위도는 기후와 관련이 있고요. 경도는 시간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요, 우리 뒤쪽에 다시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간단하게 위도와 경도 관련을 정리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굉장히 어렵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려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구과학 관련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대순환 지금부터 공부해보죠. 대기 대순환입니다. 자, 대기 대순환은요. 대기가 순환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기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다는 얘기죠.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공기의 이동, 그것을 우리는 대기 대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구가 있어요. 반만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오, 태양은 계속해서 지구로 뜨거운 열을 보내겠죠. 자, 그럼 지구에서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아서 가장 기온이 높아지는 지역은 어딜까요? 바로 태양과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적도 지역이 가장 뜨거워지겠죠. 자, 적도 부근은 태양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열을 받아서 뜨거워집니다. 이 주변의 공기도 뜨거워지겠죠.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겠죠. 여기가 달구어지면서 이쪽에 위치하던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공기는요, 끝없이 막 태양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일정 고도에 다다르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양쪽으로 팍 퍼지게 됩니다. 후훅 팍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차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자,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면 적도보다 고위도 쪽은 표면적이 좁죠. 좁은 공간으로 가면서 점차 압축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고위도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기온 자체가 낮아지면서 밀도도 커지게 됩니다. 그럼 무거워진다는 얘기겠죠. 이동하다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적도 쪽에서 상승한 공기가 떨어지는 이 지역이 대략 위도 30도 부근이에요. 자, 그래서 적도 쪽에서 상승한 공기가 훅 올라가서 양쪽으로 싹 갈라졌다가 30도 부근에서 떨어집니다. 공기가 떨어졌네요. 훅, 훅, 훅. 자, 이 공기가 지표면과 맞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막 뚫고 나갈 수는 없겠죠. 후아! 그러니까 양쪽으로 확 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흐르는 공기는 적도 쪽으로 돌아오면서 이러한 순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적도는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아서 동일 면적에 가장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지역이죠. 기온이 빠르게 높아지지만 극지방은 그렇지 않죠. 상대적으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도 가장 멀고요. 그 다음에 넓은 면적의 일사량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지역입니다. 기온이 낮아요. 기온이 낮아요. 자, 기온이 낮으면 주변에 있는 공기의 기온도 낮아지겠죠. 찬 공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래로 훅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와 마찬가지겠죠. 지표면으로 툭 떨어진 이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양쪽으로 갈라지겠죠.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근, 여기는 극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30도 부근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지점이네요. 여기가 대략 몇 도가 되냐면 약 60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양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이동이 오네요. 두 개의 공기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갑니다. 역시 여기서처럼 태양까지 막 올라가지 못하고 일정 고도에 다다르면 양쪽으로 확 펼쳐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뺑그르르 돌고 이렇게 뺑그르르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0도에서 30도 사이에 이러한 순환이 발생하고요.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선 이러한, 그 다음에 60도에서 90도 사이에선 이러한 공기의 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교재 보시면 간접순환, 직접순환 이런 거 나오는데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굳이 세계지리에서 거기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러한 대기 대순환은요, 다양한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기압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죠. 자, 여기는 뜨거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공기가 계속 상승하는 지역이래요. 공기가 계속 올라가네. 이 지역은 공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공기가 계속 올라가면 적겠죠. 그럼 무슨 기압? 저기압이 발달합니다. 상승하니까 저기압. 반면 여기는 공기가 계속해서 하강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공기가 쌓이게 되니까 여기에는 무슨 기압? 고기압 발달하겠죠. 같은 방식으로 공기가 상승하고 있으니 저기압. 여기는 공기가 하강하고 있으니까 고기압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러한 고기압과 저기압은요, 기다란 띠 모양을 이루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30도 부근에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뚝뚝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자, 띠 모양으로 이러한 저기압대와 고기압과 저기압이 띠 모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띠대자를 씁니다. 띠대. 여러분들 벨트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나요? 혁대라고. 혁대. 가죽으로 만든 띠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자를 붙여주는데요. 적도지방에 발달하는 이 저기압의 띠 모양의 형태를 우리는 적도저압대 또는 적도수렴대라고 부릅니다. 수렴대는요, 수렴한다는 뜻은 양쪽에서 뭔가 이렇게 모여든다는 뜻이죠. 여기는 양쪽에서 바람이 모여드는 곳이라서 적도수렴대라고 부르고요. 저기압이 띠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저압대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음 위로 올라가면 여기는 고기압이 미쳐 있겠네요. 여기에 띠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고압대를 우리는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릅니다. 아열대 고압대 또는 중위도 고압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자, 위로 가보죠. 60도 부근에서는 저기압이 역시 띠처럼 만들어지는데요. 얘는 고위도 저압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극지방이죠. 극지방에 고기압이 역시 띠를 이루고 있는데 얘는 좀 작겠죠. 얘는 극고압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적도부터 30도, 60도, 90도 지역에 적도 수렴대, 아열대 고압대, 고위도 저압대, 극고압대가 만들어진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아, 이렇게 기압들이 길게 띠를 이루면서 분포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기압대들은요, 또 뭐와 관련이 있냐면
강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강수. 자, 뒤로 한번 넘어볼게요. 자, 여기로 한번 와보죠. 자, 적도 부근에는 적도 수렴대가 발달한대요. 적도 수렴대. 자, 그런데 적도 수렴대에서는 공기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우리 강수의 원리에서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수분이 필요하고요. 수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상승해야 된다 그랬죠. 오, 상승하고 있네요. 여기 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가 다우지가 되는 거죠. 다우지. 그래서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비가 일반적으로 많이 내리게 되고요. 반면 아열대 고압대에서는 공기가 계속 하강하고 있죠.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공기가 상승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강하고 있네. 비 많이 내릴까요? 적게 내릴까요? 적게 내리겠죠.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지역은 소우지, 비가 적게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위도 조압대 역시 저기압이어서 공기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비가 많이 내리겠죠. 다우지. 특히 이 지역에 만들어지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지점이죠. 우리 이렇게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기가 만나는 지점을 전선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점, 60도 지점에 고위도 저압대가 발달한 이 지점에 두 개의 공기가 만난 이 지점, 우린 여기를 한대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 극고압대 올라가 보죠. 역시 고압대니까 공기가 계속해서 하강하고 있어요. 오, 소우지.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이겠죠. 그래서 기압대가 위도대를 따라 길다랗게 띠처럼 나타나고 이러한 기압대는 비를 많이 내리게 하느냐 또는 적게 내리게 하느냐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으면 소우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적도 수렴대, 적도 저압대의 영향을 받으면 다우지가 됩니다. 이 뒤에 할 텐데요. 어떤 지역이든 대부분 기압대의 영향을 교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적도 부근은 1년 내내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1년 내내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으면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는 거고요. 자, 이 위지역, 이 윗지역은요. 여름에는 적도 저압대 영향을 받지만 겨울에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아서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에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비가 적게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기 대순환의 이러한 기압대들은 바로 어떤 지역의 강수 분포를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뒤에 알아볼 내용이에요. 자, 그럼 강수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러한 기압대들은요, 또 굉장히 많은 것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기압대들은 또 바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 대단한 애들이에요. 자, 바람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좀 지울게요. 자, 우리 아까 적도 주변에는 저기압, 그리고 30도 부근에는 고기압, 그리고 60도 부근에는 저기압, 90도 극지역에는 고기압 발달한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바람의 원리에서 살펴봤죠?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가나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 이렇게 불겠죠. 그리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 이렇게 불고요. 역시 이렇게 불겠죠. 그래서 이 바람은요, 1년 내내 지구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항상풍 또는 지구 전체에서 가장 탁월하게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탁월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은요, 이렇게 똑바르게 불지 않아요. 왜냐면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 때문인데요. 전향력은 역시 깊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지구과학입니다. 간단하게 아시면 돼요. 얘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상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힘이냐면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확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버스 타고 달려가다가 창문을 딱 열고 여기에서 공을 던집니다. 공을 확 던졌어요. 자, 이 공이 내가 보이는 바로 앞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죠. 자, 공을 던진 다음에 나는 여기까지 이동을 했어요. 공은 여기 떨어지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공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여러분 밖에 창문 열고 밖에다 뭐 쓰레기를 던지는데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침이나 쓰레기를 바깥에 던지면 얘가 똑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날아가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전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주먹이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에서 공을 아래로 이렇게 던집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나는 공을 던졌어요. 근데 지구는 돌겠죠. 돌아서 공은 여기 떨어지는 거죠. 던졌는데 지금 돌아가니까 여기 떨어지는 겁니다. 내 위치에서 보면 공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상의 힘이 바로 전향력입니다. 자, 이 전향력은요, 반구에 따라서 조금 다른 형태를 띠는데요. 전향력은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해요.
북반구에서는 물체 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하고요.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이러한 전향력에 의해서 방향을 바꾸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류할 때 북반구에선 시계 방향으로 돌았고 남반구에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죠. 이게 바로 이 전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 방향 오른쪽, 반시계 방향 왼쪽. 역시 전향력의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자,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이 전향력의 영향을 받겠죠. 이 지역은 북반구네요. 바람이 어디로 휘어질까요?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전향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압대는 바람에 의해서도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북반구만 가지고 알아봤는데요. 왜 남반구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느냐?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데칼코마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종이 같은 데다 물감 찍 짜죠? 그 다음에 저보다 피면 막 나비 같은 거 막 나오고 막 사람 얼굴 2개 나오고 막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시죠? 적도가 바로 데칼코마니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위아래가 똑같은 형태로 찍혀 나오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적도 조합대, 적도 수렴대 위치하고 있고요. 아열대 고압대, 고위도 조합대, 극고압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데칼코마니래요. 반을 딱 접으면 여기도 똑같은 거 나오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아열대 고압대, 고위도 조합대, 극고압대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접은 거죠. 이렇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대칭형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북반구에 바람이 불고 있는데 역시 적도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대칭이에요.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 이 바람은요 과거에 무역에 많이 이용됐대요. 그래서 이 바람의 이름이 무역풍인데요. 우리 바람의 이름을 붙여줄 때는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바람의 이름을 정합니다. 바람이 여기서 불어오고 있어요. 여기서 불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보게 되겠죠. 동쪽에서 불어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네요. 무역풍인데 이 바람의 이름은 북동 무역풍이 됩니다. 얘도 데칼코마니예요. 똑같이 무역풍이 되겠죠. 그런데 얘는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네요. 그래서 이름이 남동무역풍이 되는 거죠. 남동무역풍. 자, 그리고 이 바람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서쪽으로 치우쳐서 부는 바람인데요. 이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편서풍이 부는 이 30도에서 60도 사이의 지역은요.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이 편서풍이라는 바람이에요. 왜냐면 이 바람 부는데 사람이 많이 사니까. 여기도 역시 편서풍이고요. 다음에 위쪽에 이 바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극에서도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다. 극동풍이라고 부릅니다. 얘도 극동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는 데칼코마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북반구만 공부해도 남반구는 자연스레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람도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가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그리고요. 또 반대쪽에 그리시면 돼요. 말이 어렵네요. 쭉 선을 그려서 적도 쪽으로 부는 바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에서 반대로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얘기죠. 말하고 보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쉬운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람까지 알아봤고요. 북반구와 남반구는 데칼코마니다 라고 알아봤습니다. 자, 굉장히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지금 할 이것을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기후라고 하는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기후를 이해하는데 정말 편하시고요. 이걸 이해 못하시면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되는 불상사가 나타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방금 알아봤던 이 대기 대순환대, 기압대들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합니다. 태양의 회귀라는 것들 때문에 대기 대순환대가 이동하거든요. 말이 어렵죠? 한번 보시죠. 자, 태양 여기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지구에서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적도 부근이에요. 이따 다시 볼게요. 자, 그런데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뱅글. 후후. 와, 뱅글. 돌아라 야 돌아라. 뱅글뱅글 공전을 합니다. 자, 뱅글뱅글 공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요 지점에 다다르면
자, 요 지점에 위치하게 되면 이때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북반구인가요? 남반구인가요? 북반구 쪽이 더 많은 열을 받게 되겠죠. 왜냐면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적도가 아니라 적도에서 23.5도 떨어진 곳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면 지구가 원래 이렇게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죠. 얘도 이렇게 같이 기울어진 겁니다. 그래서 적도보다 23.5도 위쪽으로 떨어진 곳에 태양이 가장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지역을 이렇게 연결한 선, 요 선을 우리는 북회기선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이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북반구, 북회기선에 가장 많은 열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는 하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서 뺑그르르 돌아서 후 이쪽으로 오겠죠. 자, 이 시기에는 북반구와 남반구 중에 어디에 더 많은 열이 가해지고 있나요? 후 남반구에 가해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하지 때는 북반구가 여름, 남반구가 겨울이지만 반대로 돌아오게 되면 남반구가 더 많은 열을 받기 때문에 남반구가 여름이 되고요. 북반구가 겨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역시 이 시기에 열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때 이걸 뭐라고 하면 되냐면 남회기선이라고 하면 되겠죠. 남회기선에 가장 많은 열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북반구가 겨울인 시기이기 때문에 동지라고 부릅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요. 이 시기와 이 시기는 춘분과 추분인데요. 어찌됐건 하지 때는 북회기선에 가장 많은 열이 가해지고 동지 때는 남회기선 부근에 가장 많은 열이 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태양이 위쪽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춘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태양이 적도를 수직으로 비춥니다. 가장 많은 열을 받는 지역이 적도란 얘기죠.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뺑글 돌아서 이 지역에 위치하게 되면 태양이 북위 23.5도 지점을 수직으로 비춘대요. 바로 요 지점이 되는 거죠. 요 지점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이게 바로 북회기선이 되는 거죠. 하지 때는 북회기선이 가장 많은 열을 받는구나. 그리고 다시 뺑글 돌아서 추분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 태양이 적도를 수직으로 비추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장 많은 열이 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서 이 동지로 옵니다. 동지 때는 이쪽 태양이 남위 23.5도 지점을 수직으로 비춘대요. 요 지점이 바로 남회기선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가장 많은 열이 가해지겠죠. 요걸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춘분 때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하지 때는 태양이 가장 많은 열을 받는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여기 북회기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추분이 되면 여기가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겠죠. 그리고 다시 동지가 되면 남회기선 부분이 가장 많은 열을 받게 됩니다. 요렇게. 그쵸? 그리고 다시 춘분이 되면 다시 이쪽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태양이 북쪽까지 돌아갔다가 다시 남쪽까지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북회기선, 남회기선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현상 자체를 우리는 태양의 회귀라고 부릅니다. 태양이 위아래로,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아까 배운 대기 대순환과 관련이 있냐? 우리 적도 부근에 발달하는 적도 수렴대는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에 발달한다 그랬죠. 자, 그럼 춘분 때는 적도 수렴대가 발달하는 지역이 적도 부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지가 되면 적도 수렴대가 위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춘분 때 다시 아래로 내려왔다가 동지 때는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적도 수렴대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양의 회귀에 따라 적도 수렴대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대기 대순환대에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의 기압대만 표시할 거예요. 하지에 얘네 둘이 있습니다. 자, 적도 저압대와 아열대 고압대. 이 고기도 저압대와 급고압대는 인간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두 지역에는 사람이 별로 거주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두 개만 놓고 살펴볼게요. 자, 하지 때 열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어디라 그랬죠? 북쪽에, 북위 23.5도 부근, 북회기선 부근이라 그랬죠.
그래서 춘분을 지나 하지로 가게 되면 얘가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동지가 되면 남회기선, 다시 얘기해서 남이 23.5도 부근이 가장 많은 열을 받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적도를 지나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기대순환대가 위로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앞으로 넘겨볼게요. 자, 요 지역 볼게요. 요 지역. 적도 부근. 자, 적도 부근 하지 때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네요. 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비 내리겠죠. 저압대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동지가 됩니다. 후. 동지 때도 역시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죠? 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비 내리겠죠. 그러면 적도 부근은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왜냐면 1년 내내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자, 반면 여기 볼까요? 제가 지금 대충 그리는 거라서 아주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이쪽 볼게요. 자, 이거 다시 앞으로 넘어가죠. 자, 이 지역은요. 하지 때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겠죠. 동지 때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지 때 비 내릴까요? 비 내리겠죠. 그리고 동지가 되면 비가 안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대기 대순환대 이동이 기후대, 특히 강수 분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걸 다 정리한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아, 먼 길 날려왔네요. 이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긴 시간을 40몇 분이나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적도 부근에 적도 저압대 발달하고요. 30도 부근에 아열대 고압대, 그리고 60도 부근에 고위도 저압대 발달하고 90도 부근에 극고압대 발달합니다. 그리고 적도 저압대, 아열대 고압대에서 적도 저압대로 북동무역풍 불고요. 아열대 고압대에서 고위도 저압대로 편서풍 불고요. 북극, 극고압대에서 고위도 저압대로 극동풍 불어옵니다. 그런데 똑바로 부는 게 아니라 전향력 때문에 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왼쪽은 1월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동지대입니다. 동지대는 북반구와 남반구 중에 어디가 더 뜨거워요? 남반구가 더 뜨겁죠. 그래서 적도 저압대, 얘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 있죠. 여기 아래로 내려가 있죠. 반면에 7월은 하지대입니다. 북반구가 더 뜨겁죠. 그래서 적도 수렴대가 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바로 대기 대순환, 이 기압대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이 그림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딸딸 암기하시면 어려우니까 앞에 했던 내용들 충분히 살펴보시면서 이해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람과 대기 대순환까지 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죠.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실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원리를 이용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공부하기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중요한 내용, 오늘의 키워드 알아봐야겠죠? 오키입니다. 오키. 자, 오늘 오키입니다. 오늘의 오키는요. 자, 상대적으로 따뜻한 곳, 공기의 밀도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에 계절풍의 방향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0도 부근, 그 다음에 30도 부근, 그리고 적도 부근, 그리고 적도 수렴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복습 꼭 하시고 복습한 다음에 오키, 빈칸 내용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열대 우림기후와 사바나기후라는 주제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안녕.